최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그 변동성이 지수단에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과 기업들의 실적에 주식은 주목을 하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 이 변동성은 더 커지기 마련이었죠. 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보통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지만 반대로 올해 들어서는 지수 수익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후보 간의 경쟁이 팽팽하면 그해 초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변수들로 주식시장 수익률이 선거가 없는 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올해는 경제회복세와 기업들의 수익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수는 S&P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 지수는 최근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난달 30일 이후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20위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도 빅스 지수가 18% 넘게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GDP가 3%에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강세인 데다가 직수 역시 평균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이 나스닥의 필 맥킨토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주식시장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 20%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연평균 수익률 9%를 크게 웃도는 것이자 특히 선거가 있었던 해는 평균 3%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그에 비해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이 올해의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선거 변수보다도 거시 경제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좋으면 백악관에 민주당이 있든 공화당이 있든 누가 되던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3분기 실적의 3분의 2가 현재 진행이 된 상황인데 기업들이 내놓았던 호실적도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지금 S&P 500 기업들을 기준으로 3분기의 수익 성장률이 8.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전망했던 전망치인 6%보다도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들 중에 77% 이상은 월가의 전망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또한 역사적인 평균치 67%를 웃도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고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면 그 대선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누가 앉던 간에 경제 상황은 긍정적이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대선 하루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내일 증시는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기준으로 잠깐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다우에 편입된다라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에 세계 1위 기업으로 장중 한때 우뚝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들어가면서 그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2% 가까이 주가 상승을 보였던 엔비디아는 오늘 장에서 결국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때문에 1위의 자리는 다시 내어줬지만 그럼에도 장중에 다시 애플을 치고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하서웨이의 실적 보고서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오늘 장에서도 나왔고요. 장중에 0.5%가 넘는 지수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0.3%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S&P 500 편입 종목을 추적하는 펀드와는 달리 다우를 추적하는 펀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엔비디아 주식 매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반도체 주식이라는 위상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크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엔비디아 주가를 견인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지금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들과 또 정부기관 등의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되겠죠. 이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하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을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자본 지출 예측이 전년 대비해서 50%나 증가한 게 확인이 됐다라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20% 자본 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AI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에 퇴대수해주는
수주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되겠죠.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한번 1위권 탈환을 해줬는데 다시 새벽에 열리는 뉴욕 증시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중국과 유럽 간의 전기차 전쟁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이 유럽에 대한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에 대해서 제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10% 관세에서 유럽이 45%까지 관세를 추가 인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한 거고요. 일단 전기차 업계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이번 사건을 중국 측이 제기를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의 추가 관세가 상계 관세라는 이름의 무역 보호주의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또 공식적인 확인은 유럽과 상품 무역에서 더 큰 보복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양측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국내 원화 기준으로 1,000조 원이 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상응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일단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상무부 측에서는 유럽의 반보조금 조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고 WTO 규정을 위반한 무역 규제 조치의 남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이 불법 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이미 수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협상이나 보복 위협 그리고 자동차 산업 로비 활동 끝에 나왔던 결과였죠. 기존 전기차 자동차 수입의 10%에서 45%까지 올리는 아니었는데 이번 중국의 제소로 인해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에 유럽연합이 베이징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추가적으로 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치가 다시 한번 변경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는 어떤 여파가 끼쳐질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 테슬라의 10월 중국 판매량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부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9월 대비해서도 23% 급감했다라고 하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연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 구체적인 대수를 확인을 해보시면 68,280대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는 5.3% 감소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과 비교하면 23%로 큰 폭의 감소 수치를 보였는데요. 중요한 건 중국 안에서의 전체 신에너지 차 판매량은 오히려 10월에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한 115만 대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테슬라의 판매 비중만 하락했다라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불안 심리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테슬라는 지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강력한 경쟁력에 계속해서 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의 비아디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비아디는 지난 3분기 매출 기준으로 이미 테슬라를 앞지르기도 했고요. 10월에도 테슬라보다 훨씬 높은 이 전기차 인도량을 보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승용차 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 안의 전체 소매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중국 안에서 이 신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메리트던가 이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4분기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테슬라 실적에는 중국 시장 판매량이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11월과 12월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달에 미리 발표했던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 사업에 대해서 밝힌 긍정적인 이 전망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이 다시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간밤 다시금 발표됐던 부진했던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때문에 테슬라는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엿새째 이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수치가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발표되는 수치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1년 뒤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고 올타임 하이 직전 고점을 올해 안에 뚫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게 된다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있겠지만 내년 1분기 안으로는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되던 간에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도달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되든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대선을 하루 앞둔 채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 대선 당일에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어줄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시그널들 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